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의 주인공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예. 아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꽃놀이 패니까 이슈 먼저 체크를 네. 해보고 한번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GM 미국 공장 채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업체로 배터리 꼬꼬무 아세요? 네, 꼬리에 꼬르는 네, 이런 단어죠. 예, 예. 네. 이 합작 공장이요. 원래 이 합종 연횡이 GM은 LG랑 같이 짝짝꿍이었잖아요. 근데 GM이 이번에 조인트 벤처를 또 삼성 SDI랑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제품 많이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 다양화도 해야 되니까 여러 셀 기업한테 콜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일본이랑 손잡는다고 하고 계속 배터리는 필요한 거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테슬라는 얼마 전에 또 양극재 기업,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이랑 직접 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몇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회사들, 우리 이제 3대 배터리 회사가 LG 엔솔과 삼성 SDI, SK온인데 이들의 어떤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성격이 좀 뚜렷하죠.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각형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것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온 같은 경우 각형이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LFP 배터리를 현재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처음에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 테스트하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이제 이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도 처음 자동차 나왔을 때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키로수를 많이 뛰고 극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반납 조건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우리도 이제 뭐 대전 지역에서 택시가 시작했고 제주도에서 시작했고 여러분들 기사가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네. 언급드렸던 이 세 가지 업체들이 물론 그것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들이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 것도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원통형, 일본이 원통형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원통형도 쓰는 전기차가 있고, 예. 그다음에 LFP 같은 경우 중국산 저가다라고 했는데 또 저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키로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안전성은 오히려 또 그쪽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런 이제 라인업을 하기 위해서 메이저 업체에서는 다양한 업체와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한 군데에 이제 이런 쪽과 손을 잡기보다는 여러 업체와 손을 받는 것이 라인업을 다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전략이죠. 그전에는 2차 전지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한쪽과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이 됐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소재나 셀 같은 경우가 양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그들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LG엔솔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GM과 더 이상의 이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DI가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셀이라든지 소재 업체가 의란이 늘이었습니다만, 예. 이제는 다양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완성차 업계에서 투트랙이라든지 쓰리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투트랙, 쓰리 스텝, 이렇게 예. 스텝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예. 완성차 업계에서 또 하는 것은 합작 공장이잖아요. 합작 공장. 공장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니네는 만들어 우린 갖다 쓸 게 아니죠.
서로 어떤 협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욕심도 저는 가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서로가 돈을 내서 예를 들어서 5대5로 돈을 내서 셀을 만들면 우리가 갖다 쓸게 이게 아니라 서로 만드는 과정. 우리도 처음에 자동차를 현대차가 했을 때 일본 업체와 합작 공장을 세웠죠. 그래서 일본 기술을 많이 가져왔어요. 일본 기술을 많이 가져왔고 일본의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많이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폰이라는 자동차가 탄생했었던 그 비화가 그 폰이 모델 자체는 유럽 모델인데 디자인 자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던 비화가 있듯이 결국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기술을 흡수해요. 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력과 그다음에 소재를 직접 조달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단계 저도 작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그 단계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빨라야 2025년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세일이나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 이제는 배터리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형인지 원통형인지 LFP인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재가 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Q가 증가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잘 가는 걸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상 사실 이제 분석에 손을 떠난 상태예요. 섹터죠. 지금 주가 상황은 우리가 이제 분석 여기서 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 크게 본다라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 정도로밖에 이제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것의 수익을 좀 따라가서 수익을 내겠다. 글쎄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만 일단 테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테마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여러 테마 중에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쓸 수 있는 테마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런 실체가 없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관심을 가졌었던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있는 상태지만 이거는 만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무상증자 테마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 하나 둘씩 전기차가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 전기차에 필요한 건 핵심은 또 배터리고 그 배터리는 각 회사 포드, 혼다, GM 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할 것 없이 이제 배터리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질주를 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사실 그렇죠. 따지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급등을 했었던 게 양극재 쪽,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 그리고 오늘은 또 장비 기업. 양극재는 뭐 계속 그냥 가는 그런 형태이니까 이렇게 수급이 도는데 이 안에 섹터가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재, 뭐 재료. 지금은 장비. 어떤 것을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엔 또 동박도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이 2차 전지가 안 오른 거. 2차 전지가 안 오른 걸 그냥 찾아서 이게 특별히 이게 수혜를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밸류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혜냐 이제 와서 따져봤자 다 수혜예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덜 올라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박이라는 게 뭐 수혜를 안 본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졌었다가 지난주에 좀 올라가는 거고 오늘은 또 장비들 올라가고 하는 것들 보면 지금은 그냥 2차 전지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검색을 한다라든지 일부 유튜버에서 어떤 또 부가적인 설명이 늘어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이런 수 있는 건 두 가지 요건이 지금 충족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지수가 강하다라는 거. 물론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2,400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일단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 대장주인 양극재가 안 꺾여 있기 때문에 예. 이 맏형 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이 마음껏 지금 찌놓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2,400을 깨고 2,30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과연 이렇게 강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갖고요. 만약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양극재들이 꺾였다라고 본다라면 나머지들도 이렇게까지 강할까? 그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버티고 있는 한 최소한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들이 지금 이렇게 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풍력입니다. 시어스 베어링 올해부터 수주 낙수 효과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전망치인데요. 여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 작년 그 전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도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고 하반기부터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지금 풍력주가 사실 이제 주가도 반응이 미국부터 나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은 됩니다. 이 앞에 표,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하고 결국 그것에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는 건 다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올해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오히려 2021년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이걸 보시고 순이익단에는 볼 것도 없고 저는 순이익단보다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리포트를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했었다라면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이 수주 장고에 따라서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공사가 이제 없었고 네.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먼저 기대감으로 IRA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수주가 들어오려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공장 어디에 설치해야지? 허가 받아야지? 그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했고 실적은 이제 뒤늦게 반영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약간의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IR법에 대한 수혜를 받고 많이 하지만 갑자기 산에다가 우리가 윈드타워 세우겠습니다라면 그게 일주일 만에 땅땅땅 결정이 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근데 저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네. 자 좋습니다. 2020년 주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EPS 같은 경우 더 낮아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2020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은 주가가 그때보다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2022년에는 기대감을 오른 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마찬가지고요. 근데 2023년, 2024년부터는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일단 기대감은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GE 같은 경우가 이번에 많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 GE의 주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는 오늘 리포트 제목도 낙수 효과였어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빠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가 장비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IRA법이 급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하다 보니까 기존 거래처를 가는 거지 신규 거래처를 테스트할 시간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도 바꾸더라도 만약에 삼성폰에서 아이폰으로 간다면 아이폰을 막 검색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삼성폰 같은 경우 저같이 삼성폰 쓰는 사람은 새롭게 그냥 삼성폰 기기만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E와 관련돼서 CS 베어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충족이 가능하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확인되는 과정이 분명 온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주가의 패턴이 크게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그렇죠. 상승을 보이긴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해서 건물 짓자 이런 거 만들자 논의할 때 이미 시세가 그때 나는 이제 돈 거래가 없는데도 시세가 네. 이제 반영이 1차적으로 됐다가 너무 과했어
하고 이제 떨어져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숫자로 증명될 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예, 예. 주목을 받는 그런 패턴을 보통 테마주라던가 산업계의 흐름상 예, 주가 반영이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이번에는 이 풍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회복의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볼 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그 아침에 개장 전에 리포트를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확고한 신념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식을 먹고 예. 메인 요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후식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피타이저 정도? 에피타이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에피타이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예. 열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SM 네.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예,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배구조상 소액주주 등 기타가 66%, 하이브가 지금 최대 주주로 돼 있죠.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쉬는 동안 법원에서 카카오 SM 신주 취득금지 가처분 네. 인용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오늘은 하이브 SM엔터 공개 매수 결과 공시하는 날. 요거 좀 쭉 체크 먼저 해주세요. 일단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총을 열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 주총을 열어서 기싸움을 해야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카카오 측에서 과연 공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예.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주총 싸움은 이미 12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보유 현황은. 그래서 저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보면 막 찾아와서 막 위임해달라고 막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주주 명부가 다 공개가 된 상태예요. 주주 명부가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산다 그래서 하이브나 카카오 측에서 찾아올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거기서 이제 과연 표대 계열이 누가 이길 것인가 예. 받아야 되는 이제 각자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이브하고 이쪽 카카오. SM, SM. 아직은 SM 측입니다만 예. SM과 하이브가 각각 주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치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과연 카카오가 13만 원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13만 원의 공개 매수를 다시 할 것인가. 이제 원래 하이브는 12만 원이었지만 예. 13만 원에 할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12만 원, 13만 원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몇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뭐 일부 뭐 지점에서 대량 거래됐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다 이제 여러 가지 체크 사항들 아직 금감원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일단은 예. 한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네. 금감원에서 이제 들여다 봐야죠. 아직은 섣불리 이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부추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 뉴스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개 매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다. 그다음에 공개 매수가 일어나야만 지금 신규로 가신 분들이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공개 지금 만약에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주총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주식을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에 응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일단 첫 번째 공개 매수는 끝났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가 혹시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단 공개 매수하시면 22%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셈법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이브와 SM의 표 대결 구도 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규 접근 측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